쌍용차 몸값이 3배 됐습니까? 300% 올랐어? 쌍용 코인이에요? 가지야 뭐 이런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쌍용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 정지라는 게 나오질 않나,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나, 이번엔 인수협상자로 누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선정이 그래 됐다는 건지 뭐 아니라는 건지 이것도 애매하죠. 스토킹 호스, 야씨 이건 또 뭐야? 역시 쌍용차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번 일로 이 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M&A 이런 거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금 다 전문가가 됐어. 대단합니다. 일단 쌍용차 인수전의 1라운드 에디슨 모터스가 3천억을 내겠다고 했다가 안 낸 건지 못 낸 건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번 인수전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쌍용차 인수에 무려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게다가 쌍용차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래 정지돼 있는데 상장 폐지되지 않고 다시 등장한다고요. 이런 것들 어떤 일인지 살펴보시죠. 네, 지난번 인수전에는 정말 어이없는 회사들도 많았죠. 야, 이걸 회사라고? 라고 할 정도의 회사들이 잔뜩 있었고요.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나았던 게 에디슨 모터스였죠. 그걸 보면서 야, 쌍용차 진짜 어디까지 가나 이러면서 암울한 기분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믿을만한 회사가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쌍용차 인수전 2라운드 잘 될까 싶었어요. 뭐 파빌리온 PE, ELBNT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야,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왜냐면 파빌리온 PE, ELBNT는 기존의 1라운드에서도 나왔던 기업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ELBNT는 여기 본사 건물 보니까 창고 하나 딱 있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나마 쌍방울 그룹이 여기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시름 났습니다.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쌍방울이 나올 때만 해도 아, 그나마 좀 나아졌다, 아 그래 에디슨보단 조금 낫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KG그룹이 여기 참여하면서 인수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G는 괜찮지. 아니, 저는 KG라는 회사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KG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입니다. 이 얘기하면 분명히 압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뭐로 나와요? KG 이니시스라고 찍혀 나오잖아요. 이니시스라는 회사 잘 아시죠? 옛날에는 원래 신용카드 결제 1등이었지. 근데 네이버에서 NHN 결제 나오고 토스가 토스페이먼트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막 뒤로 밀리고 밀려서 지금 3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 온라인 시장은 1등이 독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3인자로 밀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 이니시스를 KG가 인수하면서 KG 이니시스가 됐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묘한데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죠. 일본에서는 와,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조건 먹는 게 있어요. 일본에는 이분이 그 주역인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는 무조건 이걸 먹어요 하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KFC를 먹읍시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아주 엄청난 히트를 쳤죠. 공전의 히트를 치는 바람에 이 KFC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조건 KFC 먹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전통 음식이 됐어. 근데 미국에서는 원래 치킨을 안 먹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를 먹죠. 미국에서는 칠면조 먹는데 일본에서는 이분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이제 털어놨어. 미안, 쏘리,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즐겁지 않았니? 뭐 이러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서는 KFC가 엄청난 인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인기가 식었죠. 인기가 식어서 그래서 두산이 이걸 팔았습니다. CVC라는 회사가 이걸 인수했다가 그걸 또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면서 그 반값에 팔아요. 그걸 KG가 산 거죠. 그리고 할리스 커피도 CJ가 샀다가 CJ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해서 판 거를 그걸 또 사모펀드에서 또 팔아서 그걸 사온 거죠. KFC, 할리스 커피 이런 브랜드들도 KG 거라니까. 이 인수합병을 막 하면서 과거 한 10년간의 회사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준대기업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순위를 이렇게 쭉 매겨보면 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뭐 이런 순서잖아요.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한 71위. 그러니까 국내 모든 기업을 줄 세웠을 때 71위 기업이니까 뭐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싶죠. 이 계열사가 23개. 야, 자산도 5.3조. 야, 알고 보면 농심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드디어 쌍용차가 이제 괜찮은 주인을 만나는구나. 아, 눈물이 진짜 눈물. 게다가 이 KG는 철강 회사도 갖고 있고 요소수 회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요. KG 철강을 모르세요? 그러면 동부제철은 다 아시죠? 그 동부제철을 인수한 게 또 KG입니다. 가만 보면 이 KG는 이 죽은 기업을 사서 되살리는 기업,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쌍용차도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수해서 잘 살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조롭게 될 것인가? 이건 좀 더 보셔야 됩니다. 네, 기사 보시면요, 서울회생법원은 13일 KG 컨소시엄을 쌍용차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와, 훌륭합니다. 근데 인수 예정자는 뭐야? 아니, 인수자도 아니고 인수 우선 협상자도 아니죠. 뭐 새 주인도 아니야. 인수 예정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KG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으로 9천억 원 가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우, 엄청납니다. 쌍방울, 그러니까 광림 컨소시엄에 비해서 1,000억 원 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금액을 8천억, 9천억을 불러요. 참. 아니, 1라운드에서 에디슨 모터스가 그때 내야 되는데 못 냈어. 한 개에 3천억이었잖아요. 쌍용차 몸값이 3배 됐습니까? 300% 올랐어? 아니, 이게 무슨 쌍용 코인이에요? 가지야 뭐 이런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번 인수대금은 향후에 운영 자금을 다 포함해서 적도록 했어요. 기존에 조금 애매했죠. 기존에는 뭐 3천억, 그럼 3천억이면 인수 다 되냐? 인수 끝나나? 한 푼도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사실 그거 아니죠. 그 이후에 들어갈 돈이 한참 더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불할 금액까지 현실성 있게 적어낸 거고요. 초기에 내야 될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몇 년 후에까지 낼 돈이 다 합치면 9천억. 어우, 뭐 아시겠지만 쌍용차는 20분기 연속 적자를 낸 회사로 유명하죠.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연간 적자가 어떤 때는 4,500억 나기도 하고요. 아, 우린 요번에는 되게 잘했어요, 2,500억 적자예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이번에 9천억을 만약에 넣는다고 해도 이거 겨우 한 2년에서 3년 버티는 돈이에요. 2, 3년 안에 적자 폭을 어쨌든 줄이고 흑자로 반드시 돌려 세워야만 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3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튼 이 KG 컨소시엄 쌍용차와 사전 계약을 맺게 됐고요. 경사가 또 있습니다. 쌍용차의 상장 폐지, 이 안건을 심사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 기간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쌍용차는 상장 폐지의 걱정 없이 이 매각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이런 날이 오네요. 쌍용차 입장에서는 완전히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순조롭게 잘 진행됐을까? 아니죠. 아직은 몰라요. 우선 쌍방울은 어떻게? 쌍방울도 8천억을 썼으면, 야, 8천억 썼는데 떨어졌어? 보통 일이 아니죠. 8천억이 말이 8천억이지. GM이 그때 대우자동차 인수 비용이 5천억 원이었어요. 르노가 삼성자동차 인수할 때, 그때 삼성자동차는 지금 쌍용하고 또 달라요. 상당히 괜찮은 자동차 회사였는데 그때 금액이 6천억 원. 야, 8천억 원이면 이건 진짜 8천억, 9천억은 이건 엄청나게 큰맘 먹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쌍방울이 8천억을 썼는데 떨어졌다. 야, 쌍방울에서도 화가 날 겁니다. 이거 당연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 그러니까 광림 컨소시엄은 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이게 입찰 경쟁을 사자 입찰 경쟁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경쟁해야 되는데 이 KG 그룹이 갑자기 마지막에 파빌리온 P2하고 입찰 담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입찰 담합.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공사 같은 거 수주할 때 경쟁을 해서 더 저렴하게 하는 업체로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금액을 서로 상대방 금액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낮추다 보면 이게 너무 낮춰지잖아요. 야, 너 아니면 내가 될 게 분명한데 우리 그냥 합쳐서 그냥 높게 쓰자. 이번에는 내가 공사하고 다음번엔 네가 공사하면 되잖아. 그러면 공사 비용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안 해도 되고 좋잖아. 이렇게 하는 게 입찰 담합이죠. 입찰이라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둘이서 담합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입찰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둘이 담합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이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이 입찰 담합이 해당되는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소송하신다고 해서 효력 금지 가처분,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둘이 담합을 했다고 해도 실효적으로 경쟁이 그런 뭐 의미가 없어졌나,
그래서 금액이 적정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입찰이 된 건가?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1등, 2등이 담합한 게 아니고 1등, 3등 아니면 4등 뭐 이런 데가 같이 담합했다면 글쎄 그게 무슨 뭐 어쨌든 보호해야 될 대상은 상대 쌍용차인데 쌍용차를 보호하지 못했느냐? 그거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쌍방울이 섭섭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인수 2라운드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스토킹 호스 참 별 얘기를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네, 기사 보시면 다 스토킹 호스 방식을 채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토킹 호스는 그럼 뭐냐? 뭐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을 경매하는 것 같은 겁니다. 보통은 공개 입찰을 하잖아요. 공개 입찰은 한 번에 딱 적어내세요. 너 1억? 너 2억? 그럼 너 2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 예를 들어서 삼성동 부지 다 비밀로 하고 비밀 상태에서 이제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4조 적어냈는데 현대는 10조를 적어냈다고? 야, 이거 좀 잘못했네. 잘못 적어냈네. 이렇게 해서 끝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저렇게 더 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이렇게 돼서 낸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야, 이거 취소해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난 진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저렇게 높게 적을 줄 몰랐네. 너무 아깝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액이 제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별로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이게 인수가 잘 안 돼. 스토킹 호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먼저 보내놓고 쫓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인수한다고? 오케이 너 인수 예정자. 너 할 만큼 자유롭게 해봐. 그런데 근데 혹시라도 중간에 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겠다는 업체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9천억? 오케이 그럼 KG가 하세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1조를 적어낸다 이러면 그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 예정자 뭐 수익계약자 뭐 아무 의미 없네.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뭐하러 그러면 여기서 9천억 적어냈어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인수 예정자가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방울이 갑자기 1조를 적어내. 1조를 적어내면 그러면 쌍방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1조 나왔습니다. 1조. 자, KG 1조로 올릴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인수예정자한테 물어본다는 거지. KG가 그러면 나 그래도 내가 인수할래. 그러면 오케이 1조 받고 100원 더 이러는 거 하는 거죠. 네, 물론 100원 더는 없지만 만약에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난 1조는 무리됐어. 난 드롭 이러면 갑자기 쌍방울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토킹 호스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업 몸값이 막 쭉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입찰에서는 내가 혹시라도 금액을 너무 많이 적지 않을까 해서 막 소심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누군가가 먼저 정해진 금액으로 가니까 야 저거보다 내가 조금만 더 적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래서 과도한 베팅도 안 하고 좀 합리적으로 적어낼 수도 있는 거죠. 쌍방울은 스토킹 호스에 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이 성정이 먼저 우선협상자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우선협상자가 800억 적어낸 거에다가 20% 더 적어서 1000억 이렇게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성정이 그걸 오케이 1000억 내가 받을게 이러면서 성정이 인수하긴 했습니다만 여튼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스토킹 호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1번마 2번마 하듯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이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인수전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 흥행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타항공 인수전도 끝까지 흥미진진해지면서 쌍방울은 실제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건 아니었는데 주가 상승에 큰 효과를 보기도 했죠. 이번에도 쌍방울이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쌍용차 인수는 9천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을 쌍방울이 쓸 거고 그러면 쌍방울이 그걸 좀 더 높은 금액에 인수하게 되든지 아니면 KG가 그 금액은 내가 받을게 하면서 그 정도는 써내겠다는 건지 어쨌든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은 금액이 나오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금 KG가 쌍용차 인수에 이겼잖아요. 이기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보통 이기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인수전에 이기고 나니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6% 이상 하락했어요.
심지어는 지금 KG 쪽에 소위 그 승자의 저주라는 거죠.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야 이걸 인수하게 되면 악재로 작용할 거야. 금액을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을 써냈고 야 9천억이라니 9천억을 쌍용차에다 태워? 쌍용차가 그 정도의 금액인가? 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공매도가 벌써 211억의 공매도 물량이 KG그룹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KG그룹이 하락하면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쪽에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괜찮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네. 왠지 갖게 되네요. 사실 전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갖게 되네. 우리나라 공매도 원래 안 되다가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서 요즘 공매도가 아주 지금 뭐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네요. 어쨌든 KG 꽤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다 보면 이걸 내가 정말 인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쌍방울이 만약에 나 9,100억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요 가져가시든가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이게 KG가 가져갈지 쌍방울이 가져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말해주듯이 9천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큰 돈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적자를 다 메우고 그리고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금 만들고 있는 차를 그냥 만드는 걸로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전기차 회사로 완전히 전환할 때 그리고 그때 더 빠르게 전기차 시대를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이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공장 전체를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다면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많이 올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MS 오토텍 이 회사 그러니까 명신이 한국 GM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그때 공장을 인수할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전기차 회사로 전환한다.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고 외주를 받아서 그걸로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때 금액이 인수 비용이 1,100억 원이었어요. 부지가 141만 평방미터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굉장히 큰 공장이에요. 근데 쌍용은 65만 평방미터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생산 캐파도 절반 정도죠. 그래서 이번에 인수하는 요 노력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만 얻겠다 이건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산 공장만큼 그렇게 물량을 엄청나게 뽑아내겠다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용차 브랜드, 자동차 설계 기술, 우수한 직원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가 발전하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쌍방울, KG 어느 쪽이 됐든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잘 되겠죠? 잘 되겠죠? 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진짜